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0.10% 낮은 18,473.75의 거래를 마감한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전일보다 0.03%, 0.24% 올랐습니다. 지난 5월 전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환경이 긍정적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5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5% 상승했고 전월 대비 1.2%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역시 낮은 모기지 금리 등에 힘입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3.5% 늘어난 59만 2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 56만 2천 채를 상회한 것이며 2008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공급 과잉 우려로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또다시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21센트 내린 배럴당 42달러 92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급 과잉 상태인 현재의 시장이 정상화되는데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1% 정도 하락한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공급 과잉 우려에 또다시 하락하면서 지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맥도날드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4% 넘게 급락한 것이 다우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 마감 이후로 애플의 주가도 장 외 시간으로는 급등세를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 연준의 FOMC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하루 앞두고 또 경계심이 커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15포인트 상승한 2027포인트가 어제 종가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14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수해주고 있고 어제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 강도가 커진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월 27일 수요일인데요. 글로벌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국내 장까지 전략 짜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글로벌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이슈까지 분석해봅니다. 국내 장 전략까지 짜보는 시간인데요. 수요일의 마켓 리더는 신한금융투자증권 곽상준 PB팀장님이십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세계일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장중 주가가 4%나 빠진 것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또 장 마감 이후로 발표한 애플의 실적은 예상보다는 좋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실적이 부진했던 것 같거든요.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있게 될 한국 시간으로 내일 결과치가 발표가 되겠죠.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이번 달에 당장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차기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FOMC 회의의 결과를 보고 그 투자의 방향을 진행하자 이런 흐름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경계감들이 가중되면서 혼조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잘 아시다시피 30개 종목이고요. S&P 500이 미국의 대표 지수입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가 어떻게 가느냐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한데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장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 미국 상황들 살펴보면 굉장히 호조세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용 지표 그대로 좋고요. 개인 소비 지출 상황들 보면 그걸 물가 지수로 환산해 보면 PCE 물가 지수가 1.6% 정도 나옵니다. 목표치가 2%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미달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 좋고 경제 지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은 좋은데 물가는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면 두 가지 엇갈린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지표들, PMI 지표 이런 것들 굉장히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물가 상황을 보면 목표치에 아직 미달했으니까 사실 금리 인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엇갈리는 것이 지금의 미국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표는 조금 떨어졌어요. 7월 서비스 PMI는 50.9 발표를 해서 예상보다는 좀 떨어졌고요. 소비자 기대 지수는 97.3을 발표하면서 예상 96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주택 지표는 신규 주택 매매는 59만 2천 채로 예상 56만 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과 양호한 흐름들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좋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이제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석유 가격은 원유 시추와 휘발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에 따라서 WTI 가격은 43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기업 실적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길리어드입니다. 길리어드가 실적이 좀 부진했다. 그렇게 크게 부진하진 않았습니다만 부진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8.4% 하락을 했고요. 무대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도 장중에 0.69% 빠졌습니다만은 장 이후 발표된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2분기 EPS가 예상이 한 1.38 정도 봤는데 1.42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출 보면 꺾였고 중화권에서도 약 한 30% 정도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소식에 따라서 장 후에는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맥도날드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S&P 500 기준으로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오늘 좀 양호한 미국 증시 있었다, 마감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일 텐데요. 내일 이 시간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7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보다는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네, 맞죠.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 안 할 거다라는 거 대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언제 할 거냐는 겁니다. 이제 12월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는 완전히 미국 대선 때문에 경제 정책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9월달 그러면 인상하지 않겠느냐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지표가 엇갈려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다 방점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방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여부가 달라질 건데 고용의 방점을 찍으면 위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상할 겁니다. 그러나 물가의 방점을 찍으면 아직까지 목표치 2%에 미달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때가 아니죠. 그럼 어디다 방점을 찍을까요? 고용은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거의 완전 고용 수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좋았습니다만은 밑단으로 그 돈이 흘러 나가는 게 그렇게 원활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경기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따져보면 회복은 된 것 같은데 어디 회복이 일부만 되어지고 일부는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미국 경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세계 경제가 불균형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대단히 불균형한 상태이죠.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가 지수 그리고 부동산 가격 굉장히 고공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은 많아요. 근데 이 돈을 잡고 핸들링하고 유동할 수 있는 쪽의 자산군들은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한테 그 돈이 가나요? 안 가요. 돈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밑단으로 돈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밑단에서부터 이렇게 사회 전체 경제를 밀어붙이는 힘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 활성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돈이 도달하는 그런 쪽만 경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그럼 고용의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고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고소득 고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소득 고용만 일어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의 활성화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런 부분도 또 있고 또 그럼 물가가 올라갔느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 상당히 심각하죠.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건 돈의 회전도 빨라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에 버블이 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금리 인상 얘기가 왜 나오느냐? 돈 많이 풀었는데 물가가 막 올라가면서 버블이 오면은 또다시 리먼 사태 같은 그런 그 버블 경제가 오고 그 다음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을 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가 인상 수준이 그 정도로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금리 인상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물가가 2% 정도 수준에 도달 또는 2%를 초과하는 수준의 미국 기준의 물가가 그 정도가 나온다면 미국 금리 인상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7월 달인데요. 8월 달 그리고 9월 달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미국 물가가 2%에 도달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투자 포지셔닝을 정하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고용은 회복세지만 물가 지표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9월에 금리 인상 여부가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9월에 금리를 인상시킨다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여쭤볼게요. 네, 금리 인상 한 번보다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한 번 금리 인상하고 끝날 거냐 아니면 연속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지는데요.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추가 금리 인상이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다라는 사인을 FOMC에서 줄 경우에는 오히려 강세장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 금리 인상하는 그 즈음 앞뒤로 해서는 주가가 빠지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우리가 그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미국의 달러가 그동안에 상당히 강세 아니었습니까?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강세였는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못한다면 이 강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꺾이게 되면 무슨 시대가 오는 거죠? 위험 자산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네, 왜냐? 달러 강세가 꺾인다는 건 통화 가치가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시대가 도래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추세적 장세가 오게 될 것이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장세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언급이나 뉘앙스를 또는 표시를 시그널을 준다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달러가 연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미국은 자기네만 살겠다고 나서는 것이 되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제적인 자금 흐름은 다른 경제보다는 오히려 미국 경제 쪽으로 자금 부분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은 미국 금리 인상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그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데서 같이 좋아진다면 같이 금리를 올리면서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만 다른 쪽은 그런 유럽이라든가 아시아권은 아직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또다시 경제가 좋은 미국 쪽으로만 쏠리게 되어서 이렇게 될 경우는 뭐냐? 아까와 말씀드렸던 반대의 상황이죠. 소위 말하는 플라이트 퀄러티가 나타납니다. 즉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모이게, 즉 미국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모이는 상황들이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투자 자산은 약세 흐름을 갈 수가 있어서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8월 달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미국 금리 인상할 거냐 말 거냐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물가지수 추적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쪽을 좀 볼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0.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한 건데요. 올해 하반기에 국내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지난 6월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금리 올리자마자 또 추가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 보고요. 채권 쪽, 채권 애널리스트들은 한 번 정도 더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효과가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더 활성화되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데 훌륭한 정책으로 이 금리 인하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국내에서 기업과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악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악재는 아니지만 호재로서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쉽죠.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유보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가 높아서 갖고 있는 걸까요? 유보금을?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식시장에 돈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공모용 주식형 펀드는 최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건 금리가 높아서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다른 쪽 투자 섹터에서는 그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돈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상승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예가 이거죠. 삼성전자가 최근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는데요. 실적 영향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의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가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금리가 한 번씩 내려왔고 사상 최저 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이걸 인식하는 분과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의 투자 결과치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이걸 인식하시는 분이 지금 공모용 주식형 펀드에서 돈 뺄 가능성은 없죠. 왜 뺍니까? 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 척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원화 가치도 떨어진다는 거죠. 달러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내 코스피 지수가 202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 쌍끌이 순매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외국인 지수 선물 순매수가 사상 두 번째 수순까지 누적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이 같은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강세로 주식을 순매수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이거 볼 때마다 참 유감스럽죠. 한국 사람들만 한국 주식시장 싼 거 모르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데 국제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버튼이 좀 눌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건 유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경제를 읽을 때 이 부분은 안 읽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치 그거죠. 축구를 하는데 이게 바닥이 잔디바닥인지 흙바닥인지 아니면 우레탄 바닥인지 이거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 찰 때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치는데 이게 풀장인데 바닷가인지 알고 수영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돈 많이 푼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돈 많이 푼 적이 없어요. 돈 통화량이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면 무엇이냐, 경제가 조금만 활성화되면 통화 성수가 막 올라가요. 통화의 회전수가 막 올라가죠.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도 막 올라오는 거고 거품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우려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하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반영되는 게 자산 가격이에요. 이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어지고 좀 부각이 되어지는 게 이제 경매 이런 거죠. 경매가 왜 뜰까요? 경매가 사람들이 너무 고상해가지고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경매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갑자기 안 하던 사람들이 그림 투자를 하는 걸까요? 제가 그림 투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림이 좋아서 사는 거 아닐 거예요. 대부분 경매 시장에 가보면 이게 투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매 시장이 부각이 되고 뜬다는 건 뭔가요? 돈같이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골동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 경제 성장이 막 크게 될 때는 부동산도 좋은 투자 가치가 되지만 골동품도 굉장히 좋은 가치가 됩니다. 불상 하나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여기다 이걸 통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통화 가치, 화폐는 양이 많이 늘어서 보관할 수 없습니다만 조그만 불상 하나로는 그 통화가 아무리 늘어나도 통화의 양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거 하나로 그 통화의 가치는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통화량이 많아진 것을 알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모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않다면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위험자산 투자해서 깨질까봐 투자를 못하는 건데 안정되면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통화치 하락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한국 주식 시장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장부가치예요. 지금 장부가치에서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정도 수준인데요. 우리가 위기 상황일 때만 장부가치 0.8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장부가치 1 정도 수준이면 정말 낮은 가격대에 레인지에서 낮은 가격대에 있다라는 건데 한국 사람들만 이 한국 주식시장 싸는 거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 최저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50조 2,900억 정도 기록을 하는데 최근에 1조 3천억 정도 300억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올해 그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나간 돈만 해도 3조가 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뒤집어서 지금 서울경제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바닥에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바닥권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죠. 내가 팔면 주식이 올라가고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진다는 게 인간 심리가 그렇습니다. 바닥일 때 내팽개치고 싶고 최고점일 때 주식 사고 싶은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투자 심리죠.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요. 무라카미 군요가 그 주식시장 흐름 입는 법에서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2천만 되면은 학습 효과에 따라서 주가가 고점이니까 그다음 빠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저점은 그게 어느 정도 임계치가 되면 위점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싸다는 거 외국인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변동성만 안정이 되면 투자할 대상으로 한국 시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매력은 없어요.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성장성이 확 줄기 때문에 매력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왜 들어오나요? 싸요. 싸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인식하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이 싸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는 거다. 당연한 이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요일의 마켓 리더는요. 신한금융투자증권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애플이 또다시 아이폰 판매 부진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아이폰 판매가 전분기에서 또다시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급감했습니다.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장외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순이익 및 매출이 모두 전망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 결과 보고요. 삼성전자와 향후의 경쟁 구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는요. 화학업종이 고부가 제품 공장을 증설하고 본격적인 M&A를 진행하는 등 고부가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주가에 대한 영향까지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리더는요.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월가의 예상보다는 양호했다는 평가입니다. 애플의 실적 흐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시간에 거래해서 애플 컴퓨터 주가 5% 7% 급등 상황 야기됐었다라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 다들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당 순이익 1.42달러, 시장 예상치는 1.38달러였죠.
이를 좀 증가하는 그 상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를 했었고, 매출 역시 424억 달러, 시장 그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그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전 분기 대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애플 컴퓨터의 실적 2분기 연속 하락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7% 하락,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4.6%의 감소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다소간의 좀 부담감으로 좀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크게 뭐 5가지 정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고전 부분. 중국에서 말 그대로 하이엔드와 로우엔드, 이 하이엔드에 대한 애플 컴퓨터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애플 컴퓨터의 어떤 그 위상 내지는 애플 컴퓨터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시장이 점차 중국산 뭐 화웨이랄지 샤오미랄지 이런 제품들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그 침해를 당하고 있다. 조금씩 이제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포지셔닝을 상당 부분 과거부터 이제 그 투 트랙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이엔드와 로우엔드 아니 내지는 로우 미들엔드 쪽으로 이제 그 시장 어떤 그 투트랙 전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시장 점유율,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선전 내지는 개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삼성전자와 애플 컴퓨터 이 2가지의 조금 좀 다른 양상, 2가지가 한 가지 회사는 뭐 좀 심하게 표현을 한다라면 애플 컴퓨터는 시장에서는 뭐 지고 있는 해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 그런 의심의 눈초리, 의문의 눈초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다시금 상승 내지는 다시금 뜨는 해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 많이 불고 있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이번에 애플 컴퓨터에서 앱스토어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하여튼 좀 주목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 실질적인 앱스토어에서의 판매 증가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어떤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어떤 그 시장 매기의 이전 부분,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가지로 나뉘어서 실질적으로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커지고 있고 그 성장세가 조금은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컴퓨터는 칼 아이칸도 이미 44억 달러 정도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그런 소식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 컴퓨터 과거 성장주의 대표주였다라면 오히려 조금은 좀 퇴색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그 애플 컴퓨터의 성격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단순하게 PER만 가지고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애플 컴퓨터의 PER이 25배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성장주의 대표주였다라면 지금 현재는 10배, 10배 내외의 가치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다시금 과거 10배의 PER에서 지금 이제 14배의 PER로 상당 부분 올라가 있죠. 이 얘기는 결국은 과거 가치주에서 다시금 성장주로 재부각하고 있다, 재평가받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PER, 밸류에이션의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1분기 대비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영업이익률조차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치주와 성장주 사이에서 자리매김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어떤 그 잣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 잣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PER이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이냐, 저평가 구간이냐, 고평가 구간이냐.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PER이 14배, 구글 알파벳이 PER이 31배, 애플이 PER이 10.8배. 이 정도라 하면 실질적으로 애플 컴퓨터가 저평가다라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관심을 점차
좀 관심의 어떤 그 시선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성장성이 멈추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로 파악을 해야 될 듯하고요. 여기에는 또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장성을 지속시키고 어떤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보지 못했었던 자사주 매입이 애플 컴퓨터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결국은 ROE 제고에 그 가장 큰 포커스가 맺혀 있었고요. 주주 이익의 어떤 그 환산, 주주 이익의 가치 제고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정책을 애플 컴퓨터에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공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성장은 일정 부분 둔화되고 있다, 오히려 가치주로의 어떤 그 방향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요, 오히려 제2의 성장 동력을 분명히 애플 컴퓨터에서는 찾아 나가야만 할 것이다라는 것. 이에 반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 중심의 시장 상승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로의 오히려 같은 IT 업종 내에서의 매기 이전, 오히려 비중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유동성,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만합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 등을 이유로 애플의 주가가 애플의 실적이 부진했었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투트랙 전략으로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쟁 구도에서 삼성전자가 우위에 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화학업종이 고부가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데 주력하는 이유와 함께 향후에 이런 화학업종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적 발표를 이제 그 LG 화학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S-오일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 SK이노베이션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발표한 실적,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어쩌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화학업종이랄지 정유업종이랄지 지금 현재 그 산업 내 시황은 긍정적이다라는 것. 근데 여기에 분명히 그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범용 제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영향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영역군, 말 그대로 특수화학 소재 쪽에 대한 어떤 그 시설 투자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서서히 실효를 거둬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고무와 화학, 플라스틱의 어떤 그 중간재 역할을 하는 엘라스토머랄지, 아니면 코롱 유화에서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코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첨단 유화 소재군들에 대한 점진적인 어떤 그 비중 확대, 매출,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확대 부분, 범용 제품은 말 그대로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서 어떤 그 가격의 어떤 그 생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특수화학 어떤 그 소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특수 고부가 가치 제품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비중 확대 부분,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 구조, 그러니까 산업별 구조 조정군, 이 속에 물론 화학업종과 정유업종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시황, 그리고 그들의 긍정적인 어떤 그 영업이익의 어떤 그 매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번 부분들로 인해서 가장 후순위로 밀렸다라는 점, 오히려 조선업종, 해운업종, 그리고 전체적인 IT 업종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고, 건설업종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으나 화학업종과 정유업종은 일단 가장 후순위로 몰렸다라는 것. 그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현재 화학업종과 정유업종의 시황이 그만큼 긍정적이다 부분을 반론의 그런 부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학과 정유 긍정적으로 시장 진입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장 시작을 약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장 출발에 앞서서 오늘의 투자 조언 좀 여쭤볼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특징이 오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어제 시장의 특징 말 그대로 시장의 양극화였습니다. 시총 대형주, 업종 대표주만
상승하는 그런 시장. 말 그대로 삼성전자, 포스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제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좀 실망적으로 다가오면서 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만은 LG전자, LG화학 시총 대형주들은 대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시총 대형주 중심의 시장 15포인트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 오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 분위기는 아마도 유동성과 관련된 순환매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동성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4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사는 종목들까지도 순환매 양상에 빠져들어간다라는 것. 이 순환매 양상에 다시금 첫 단추였었던 어찌 보면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로 다시금 매기 이전하는 말 그대로 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금 현재 가능성이 분명히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외국인 중심의 어떤 그 매매 패턴 내지는 외국인 따라하기. 이 부분이 오히려 건설적인 어떤 그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는데 조금은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총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이 위주로 오를 것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외국인 따라하기가 또 방책이 될 수 있겠다 언급을 하시네요.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